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나스닥 지수도 0.58%, S&P 500 지수는 0.39% 수준으로 약보합순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빅테크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일제히 약세를 좀 보였는데요. 출발은 좋았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출발이 좋았던 이유는 ADP 민간 고용이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 10시 15분에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민간 고용이 10만 3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크게 좀 줄어들었고요. 시장 예상치도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덕분에 10년물 국채금리는 4.1%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지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은 유가에도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아갔는데요. 5개월 만에 7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지게 됐고요. 지난 7월 3일 이후 5개월 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PBOC steps up yuan support via fixing after Moody's outlook cut 이란 기사이고요. 중국이 무디스 등급 전망 강등에 맞서서 위안화 방어에 맞서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로 어제 전해드렸던 무디스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과 관련한 기사 팔로우업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PBOC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인민은행, 즉 중국 중앙은행을 의미를 합니다. 중국이 무디스 강등에 맞서서 대응책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무디스가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현재 평가 절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고시 환율을 시장 예상치보다 낮췄고요. 국영은행들은 미국 달러화를 팔고 있습니다. 다만 S&P와 피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과 같이 안정적 그리고 A+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3대 신용평가사 모두가 하향 조정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숨 돌리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 나왔던 새로운 기사 하나 더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 기사 함께 좀 보실 거고요. Moody's downgrades Hong Kong rating outlook to negative라는 기사고요. 무디스가 중국에 이어서 홍콩까지도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홍콩의 신용 등급은 AA3로 유지를 했는데요.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 등급인 AA3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신용 등급보다는 한 단계 더 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디스는 홍콩이 중국과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다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서 중국 본토 상황이 홍콩에도 똑같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홍콩의 자치권이 감소를 하고 있다면서 홍콩의 자율성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홍콩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무디스의 평가와는 다르게 자치권은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홍콩 역시 전망이 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항생 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수에 압박을 줄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좀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N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Fact Checking Trump Fox News Town Hall in Iowa라는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 언급했던 말말말 함께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앵커 숀 해니티와 함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담은 내년 초에 열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개최지인 아이오와주에서 열렸는데요. 보복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날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멕시코와의 국경을 폐쇄하고 석유를 시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즉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라는 등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일단 독재자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그는 지지층에게 바이든은 미국 민주주의자의 파괴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자신을 비판하면서 썼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은 정부와 법을 무기로 정적을 치려고 한다면서 올해 자신을 상대로 이루어졌던 4건의 형사 기소가 그 증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고령, 건강 이상설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또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역대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 될 것이며 또 대통령직이 독재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은 내년 1월 15일입니다. 아이오와주에서 대선 경선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6일, 오늘은 4차 TV 토론회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차례에 이어서 이번까지도 불참할 예정이고요. 대신 그는 자신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는 폭스뉴스 간판 앵커와 이 기사와 마찬가지로 타운홀 행사를 여는 등 단독으로 선거 운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서 밤사이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하나 더 볼 텐데요. 미국 정부에서 8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줬다고 합니다. 규모가 약 48억 달러 정도인데요. 대선 분위기를 일단은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즉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확인을 좀 하시면서 관련주들의 시세 체크해볼 시점이 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빅테크주들의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좀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테슬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소폭 상승하면서 0.27%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좀 지었는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기술이 공공도로에서 사용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라는 내부 직원의 고발이 나왔습니다. 전 테슬라 직원인 루카스 크룹스키는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오토파일럿의 자율주행 핸들과 주차 기능이 있지만 실제로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만 한다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테슬라 직원들이 주행 도중에 장애물이 없는데도 갑자기 제동 장치가 작동이 되는 이른바 착각 제동에 대해서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 법무부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능에 대해서 형사 혐의를 적용하면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도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한 테슬라 차량이 응급 차량과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르게 되면서 오토파일럿 시스템의 안전성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내부 고발로 인해서 남은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는 애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57% 약보합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소비자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애플에게 각 원고에게 7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앞서 1심에서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 2천여 명이 소송을 내면서 1심에서는 패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이들 중 7명이 항소를 했고요. 어제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했다거나 혹은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업데이트가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CPU 등의 성능을 제한하기는 했다라고 봤습니다.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위반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국내에서 있었던 애플의 소송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가는 0.72%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밤사이에 구글이 AI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AI 모델 가운데서는 사람의 버금갈 만큼 가장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픈 AI가 내놓은 챗 GPT의 LLM인 GPT와 같은 AI 모델이긴 하지만 오픈 AI가 내놓은 최신 모델 GPT-4보다도 훨씬 성능은 우수하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으로 말하거나 들을 수 있고 또 코딩 능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또 수학 문제를 풀거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추론 능력까지 갖췄다고 하고요. 제미나이는 울트라, 그리고 프로, 나노 이렇게 3개의 모델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범용으로 사용될 제미나이 프로는 구글의 AI 챗봇 서비스인 바드에 오늘부터 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제미나이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으로 학습을 해왔다라는 점입니다. 구글이 설계한 최신 칩도 함께 좀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 또한 시장을 좀 선점해 나갈 수 있을지, 선점해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AI 관련주들 또한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오늘 장에서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